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행을 맡은 PD 최희선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정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그런데 요새 비욘디 말고 다른 채널에서 자꾸 출연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그동안 연구한 거를 가지고, 연구 결과가 활용 좀 되면 좋겠다 해서 벤처회사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호 이펙트라고, 신약 개발도 하고, 화장품도 좋은 걸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라이브 방송을 얘기를 하시는 말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간격으로 3번 했고요. 반응들이 좋고, 좋은 화장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앞으로도 자주 해볼까 합니다. 네. 소문에는 시청자분들이 한 1000분 정도 들어오셨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에는 2,800명이 이번에 2,800명이요? 그 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루푸스 환자분들도 사용하면 좋을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걸 개발했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왜 좋은지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건 파는 거보다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좋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데 주로 중점을 둬서 토크쇼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 놓치신 분은 다시 보기도 가능하더라고요. 쇼핑 라이브인데 다시 보기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정진호라고 치면 나오나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찾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교수님과 1년 동안 라이브 비욘디에서도 하면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는지, 가꿀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지금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연구하셨던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화장품을 저도 이제 선물해 주셔가지고 하나 써본 게 있는데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뭐 피부도 혈액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혈액형에 따라서 뭐 피부 화장품을 쓰면은 뭐 더 좋아진다. 뭐 이런. 피부의 혈액형 당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B형인데 제 적혈구에는 B형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당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적혈구 표면에 그 혈액형을 결정하는 당 성분이 되게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 피부에도 혈액형을 결정하는 당 성분이 존재하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당이 하는 기능이 뭘까, 역할이 뭘까, 그런 거를 연구를 했더니,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피부 염증을 억제하는,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고, 피부가 노화되거나 아니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혈액형당이 떨어져가지고, 피부 장벽도 손상되고, 피부 염증도 생기고, 피부도 노화되고, 그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화장품에는 혈액형 당을 다시 증가시켜서 피부 장벽을 증가시켜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염증도 억제하고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아주 좋은 화장품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에 혈액형이 있는 것처럼 피부에도 혈액형이 있다. 맞습니다. 동일한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바르고 많은 효과를 보시고 계시는데 이런 화장품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이제 몰라서 못 바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랑을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랑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루푸스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제는 좀 교수님께서 대학병원에 계시면서 자주 보시기도 하시고 또 일반인들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의사들도 감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주로 보는 질환군 중에 이제 류마티성 피부 질환, 지난번에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루푸스라는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푸스가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또 루푸스에 관해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묻는 질문들 위주로 구성을 했으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희 주제가 피부 홍반 루푸스와 전신 홍반 루푸스가 다른 병인지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루푸스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로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루푸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홍반 루푸스를 편의상 줄여서 루푸스라고 합니다. 홍반 루푸스. 홍반이라는 것은 이제 붉어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붉어진 이제 루푸스 병변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피부 홍반 루푸스하고 전신 홍반 루푸스는 사실 분류법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을 우리가 어떤 주안점을 두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홍반 루푸스, 전신 홍반 루푸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루푸스라는 건 피부에만 병이 생기는 환자분들도 있고, 전신 증상이 심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장기의 병이 나오는 것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에 생기는 발진의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의 예후가 어떨 거고, 피부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장기에도 병이 있을 거다, 그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생기는 발진 모양을 보고 루푸스 환자를 분류해서 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 아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 그 다음에 만성 피부 홍반 루푸스, 그래서 급성, 아급성, 만성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만성인 경우에는 피부에만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부 장기에는 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라는 거에 대표적인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비 모양 발진이거든요. 그런 피부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장기에 병도 많아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릴 전신 홍반 루푸스로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랑은 별개로 우리 몸의 장기에 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루푸스 때문에 병이 생긴 장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루푸스의 이제 심한 정도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개의 증상 중에 4개 이상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신 홍반 루푸스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1개의 증상이 뭔지 설명을 드릴 텐데, 11개의 증상 중에 4개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우리가 전신 홍반성 루푸스 환자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만약 3개, 2개 이렇게 있으면 아직 전신 홍반 루푸스로 진단되기에는 부족한 경미한 루푸스 환자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환자인데도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 피부 홍반 루푸스 분류법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랑 관계없이 그냥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장기에 병이 생겼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할 때는 전신 홍반성 루푸스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류법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먼저 피부 홍반 루푸스를 살펴보자면요. 그 안에서도 뭐 만성, 아급성, 급성이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른 종류가 있는지. 그 피부 홍반 루푸스를 분류를 할 때는 이제 만성 피부 홍반 루푸스, 그 다음에 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 그리고 그 사이에 아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만성 피부 홍반 루푸스의 병변을 갖고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은 다행이다, 피부에만 국한된 아주 경미한 형태의 루푸스구나, 그렇게 이제 일단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나중에 검사를 해서 내부 장기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지만, 만성인 경우 만성 피부 홍반성 루푸스 병변을 갖고 오신 분들은 대개
예후가 좋고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만성 홍반 루푸스의 두 가지 가장 흔한 형태가 첫 번째는 원반 모양 홍반 루푸스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띠고 있죠. 이렇게 이분은 세 군데에 이런 병변이 있는데 원반 모양 디스크 같이 네. 원반 모양이다. 그래서 원반 모양 홍반 루푸스이고요. 이런 거는 피부에는 이렇게 흉이 생겨서 좀 미용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내부 장기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루푸스의 병변이 생기지만 내부 장기에 병이 없는 원반 모양 홍반 루푸스고요. 또 만성 피부 홍반 루푸스로 분류되는 거가 이제 심부 홍반 루푸스라 그래서 이건 피부의 표피, 진피 그리고 그 밑이 피하 지방층이잖아요. 네. 그 피하 지방층을 침범하는 루푸스입니다. 그래서 저 깊이 염증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겉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눌러보면 거기 몽우리 같은 게 잡히고요. 시간이 가면서 그 피하 지방층의 염증 때문에 피하 지방층이 많이 파괴되고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 병변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원반 모양 홍반 루푸스 또는 이 심부 홍반 루푸스 이 두 가지 이렇게 생기는 피부병으로 피부과에 내원하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이건 루푸스인데 만성 홍반 루푸스에 속하고 피 검사를 해보면 내부 장기의 침범은 전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는 만성과 급성의 중간 형태고 이런 고리 모양 홍반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 역시 루푸스의 염증 소견을 보이는데 이런 피부 발진이 있으면서 루푸스가 있는 경우는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반 정도는 내부 장기 침범이 11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나와서 전신 홍반 루푸스로 진단이 되지만 나머지 반수 정도는 아직 4개 이상의 증상이 없는 전신형이 아닌 루푸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비 모양 발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뺨에 이렇게 홍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뺨에 이게 나비의 날개에 해당이 되고 콧등에 보면 여기 또 홍반이 있어요. 그럼 이건 나비의 몸통에 해당이 돼서 나비의 몸통하고 이 날개가 있다 그래서 나비 모양 발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피부 병변이 있으면 이분은 거의 80~90% 피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 나중에 말씀드릴 11개의 전신 홍반 루푸스 진단 기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환자가 왔을 때 피부 병변을 보면 루푸스 같다 이런 거를 짐작을 하게 되고 물론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지만 처음에 보여준 2가지 원반 모양 홍반 루푸스냐 또 심부 홍반 루푸스냐 그게 라고 생각이 되면 이분은 1년, 2년 내에 치료가 완치가 되겠다 이렇게 1, 생각을 2년 하고 내에 완치가 된다. 2년 내에 잘 치료하면 완치가 되겠다 이렇게 환자분한테 안심을 시켜드리고 나비 모양 홍반 루푸스, 나비 모양 발진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이제 네. 검사를 해서 내부 장기의 침범이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류마티스 내과랑 협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리 모양 홍반인 경우에는 반 정도는 내부 장상 침범이 심하고 반 정도는 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이제 정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피부과 의사들은 이제 피부 모양을 보고
루푸스의 예후나 경과 같은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우리들은 이제 그런데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환자분들은 이제 피부에 그냥 원반 모양 루푸스가 생겼는데도 이 인터넷 보면 굉장히 심한 형태의 루푸스 설명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신형으로 곧 가서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루푸스라는 병은 이제 피부에만 국한된 경우부터 전신형까지 굉장히 크고 넓은 스펙트럼이고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치료하는 환자가 스펙트럼 중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원칙도 달라지고 치료법도 달라지고 예후도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루푸스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좀 비특이적인 피부 발진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피부 홍반 루푸스라고 하는 제가 보여드린 그런 원반형 루푸스라든가 나비 모양 루푸스 이런 거는 조직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특이적인 조직 성향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루푸스 환자에서만 나오는 그런 발진들이고 비특이적인 피부 발진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루푸스 환자 말고도 뭐 다른 류마티성 피부 질환 환자도 생길 수 있고 다른 병일 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특이적인 피부 발진은 생겼다고 반드시 루푸스 환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네. 전신형인 경우, 전신 홍반 루푸스인 경우, 그러니까 내부 장기에 병으로 침범된 장기가 많은 그런 분들일수록 이 비특이적인 병변이 많이 생기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관염 증상입니다. 혈관염이라는 거는 혈관에 염증이 생겼잖아요. 혈관 속으로는 뭐가 다니죠? 피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염증이 생기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혈관의 세포 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혈액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와요. 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러면 자반이라는 증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눌러도 없어지지 않는 붉은 자반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또 하나의 문제는 혈관이 막혀요.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혈관 끝에 있는 피부가 괴사가 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염의 증상은 이제 손끝이나 발끝 또 몸에 자반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손끝이나 발끝에 괴사가 생기거나 그 두 가지가 생기는 것이 많고요. 또 혈관 병변이 많은데 망상 청피반이라 그래가지고 망사 모양으로 핏줄이 좀 붉은 것이 이제 피부에 주로 무릎 이하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 증상이 생겨요. 탈모도요? 네,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는데 머리가 빠지는 게 꼭 루푸스 환자만 빠지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루푸스 환자에서 많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쉽게 부러지는 그런 루푸스 헤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생기고요. 또 레이노드 증상 아시죠? 네. 찬데 노출되면 손끝이 창백해지고 또 다시 더운 데 들어오면 화끈화끈해지고 하얘지고 창백해졌다가 추운 데서는 그다음에 더운 데 들어오면 다시 이제 화끈화끈해지고 붉어지는 그런 레이노드 증상이 루푸스 환자에도 생기는데 피부 경화증이나 뭐 다른 병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고요. 뭐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손톱 주위에 모세 혈관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도 루푸스 환자에서 자주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조직 검사했을 때 루푸스의 조직성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비특이적인 루푸스 발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다른 병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에 네. 그런 두드러기 생겼다고 반드시 루푸스가 아니고 탈모가 네네. 생겼다고 반드시 네. 루푸스가 아니고 혈관염이 있다고 반드시 루푸스가 아니지만 전신
홍반 루푸스에서는 그런 것이 잘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좀 상대적으로 좀 그 만성 피부 홍반 루푸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비특이적인 질환들은 잘 안 나타나나요? 그렇죠. 만성 그러니까 피부에만 네. 원반형 루푸스나 심부 루푸스의 경우에는 이런 혈관염이나 뭐 레이노드 이런 거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신 홍반 루푸스처럼 심한 스펙트럼 중에 가장 심한 쪽으로 갈수록 네. 그 비특이적인 피부 발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에 있는 그런 병변들을 보면 피부과 의사는 쉽게 루푸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진단을 한다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좀 감별해서 봐야 될 질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죠. 그게 루푸스의 피부 병변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반형 그 피부 루푸스인 경우는 이제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원판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딱 보면 이게 루푸스처럼 보이는데 네. 뭐 말로 이걸 설명해드리기는 그렇고 환자를 많이 보고 병변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10중 8구 홍반 루푸스 병변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처음에 여기 조그만 게 생기었을 경우에는 뭐 벌레 물렸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네. 피부암의 초기 증상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생기는 어떤 병도 홍반 루푸스의 초기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고요. 이 고리 모양 홍반인 경우에는 약을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 약진의 경우에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루푸스인데 다른 병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병인데 루푸스로 오인될 수도 네. 약을 먹어서 잘못 나타난 그렇죠. 증상일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비 모양 홍반인 경우는 특징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네이조 레이비얼 폴드라고 하는데 여기 요 부위요. 여기 병이 없이 피부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루푸스의 나비 모양 홍반은 여기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비어둬요. 염증이 안 생기게. 근데 여기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과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감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루습진이라고 하는 피부병,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 피부병 이런 데는 항상 여기에도 병변을 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감별이 되고요. 루푸스 환자가 잘 치료해서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이 얼굴이 이런 발진이 생기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병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 환자는 면역 억제제를 많이 치료하기 때문에 뭐 진균이나 이런 데 감염이 많이 돼서 진균 감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면에 생긴 진균 감염증 또는 지루습진, 주사 피부염, 또 접촉 피부염 이런 거랑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고요. 나비 모양 발진은 그렇고 또 원반 모양 피부 루푸스일 때는 이제 피부암의 초기라든가 뭐 습진의 초기 이런 거랑 감별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푸스인데 다른 걸로 진단할 수도 있고 반대로 루푸스랑 관련 없는 병인데 루푸스로 진단되는 그런 경우도 꽤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치료를 할지가 사실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만성홍반 루푸스는 1, 2년이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원칙은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그 환자분이 이제 크고 넓은 스펙트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많이 발진이 있다면 만성 피부 홍반 루푸스냐, 그러니까 원반형 루푸스냐, 아니면 이제 심부 홍반 루푸스냐, 또 이제 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냐, 이렇게 나비 모양 버터플라이 래시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환자가 스펙트럼의 어느 위치에 속하고 내부 장기 침범이 얼마나 하는 걸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햇빛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단이요? 루푸스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햇빛 속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네.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햇빛이 많은 데는 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지 않지만 꼭 나갈 수밖에 없을 때는 모자를 쓰고,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양산을 들고, 긴팔을 입고, 치마 입는 대신에 바지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선글라스도 큰 걸 쓰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시는. 그래서 햇빛을 피하는 노력을 루푸스 환자는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담배를 피시면 안 좋아요. 담배도 루푸스의 원인이다 하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원인으로요? 네, 원인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홍반 루푸스를 치료하는 치료제 중에 항말라리아제가 있는데, 항말라리아 약제가 담배를 피시는 분은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네. 담배를 꼭 피시는 알겠습니다. 걸 중지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절제히 차단하고 담배를 끊고, 그 다음에 루푸스 원인은 아직 잘 모르지만 어떤 약을 먹으면은 이제 루푸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내과에서 뭐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다른 내과적 질환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이 약이 루푸스를 유발한다는 그런 게 알려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있다 그러면 다른 계통의 약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피부 홍반 루푸스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이제 바르는 연고제로 치료하는 건데 성분이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 환자분들은 스테로이드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요. 부작용이 네. 생길까봐 이제 걱정이 되시고, 네. 하지만 이제 병이 있으면 약을 부작용이 뭐뭐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부작용이 더 문제냐 아니면 약을 발라서 얻는 더 이득이 크냐 하는 것을 잘 따져서 이득이 크다면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치료하는 게 좋고요. 바르는 약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2주 바르고 2주 쉬고 2주 바르고 2주 쉬고 이렇게 바르도록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사실 약을 먹지도 않겠다, 부작용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네. 약을 바르지도 않겠다 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약을 처방하거나 바른 약을 처방하는 방법이 물론 주사도 있고 수술도 있지만 루푸스는 그거보다는 바르는 약과 먹는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먹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으시면 의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작용은 의사가 매번 진료하면서 책임지고 적게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환자분들은 의사를 믿으시고 처방하는 걸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먹는 약은 뭐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말라리아제, 물론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약이긴 하지만 네. 그 이후에 그 약이 루푸스의 피부 발진에 굉장히 잘 듣는다 하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쓰면 좋고요. 특히 만성 피부 홍반성 루푸스인 경우에는 1년 반에서 2년간 복용을 하면 80-90% 환자는 재발하지 않고 그냥 완치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치료하시면 좋고, 치료하는 동안에 햇빛 차단 잘 하시고 담배 안 피시는 게 좋고요. 그 항말라리아 제제의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이제 눈이 나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항말라리아제도 그렇게 눈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25년, 30년 서울대병원에서 항말라리아제를 치료하고 있는데,
눈이 나빠진 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정말요? 네. 한 번도요? 네,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안과 선생님들이 낸 논문에서도 항말레제로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논문을 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안과를 가라고 합니다. 혹시 네, 몰라서 네네. 하는데 다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치료 원칙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 내가 루푸스의 큰 스펙트럼에 어디를 위치했는지 그걸 꼭 확인한 다음에 적당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 차단 잘 하고 담배 피지 말고 그 다음에 바르는 약 잘 바르시고 네. 먹는 약 잘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피부 홍반 루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전신 홍반 루푸스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좀 받아보면 좋을 것 질문이 같습니다. 많이 왔군요. 네. 그 5월 랭커라는 분이 아급성은 급성보다 1단계 낮은 건가요? 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 병변을, 루푸스의 피부 병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아급성, 급성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나눠 보니까 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 병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신적으로 병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좋잖아요. 네, 피부에 국한된 거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1, 2년 열심히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고요. 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 대표적인 게 이제 나비 모양 발진 그런 게 생기신 분은 검사를 해보면 내부 장기에 병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급성은 그 중간쯤 돼서 반 정도는 병이 많고 반 정도는 거의 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질문, 아급성은 급성보다 1단계 낮은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선팬이신가요? 자주 들어오세요. 네, 희선팬님께서 루푸스병 피부 발진은 햇빛 많이 쏘이면 더 심해지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신 홍반 루푸스의 진단 기준 중에 광선 과민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어요. 광선 과민증.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햇빛을 받으면 없던 피부 루푸스 병변이 생기고 또 햇빛을 받으면 현재 있던 루푸스 병변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를 광선 과민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희선팬님이 질문해 주신 루푸스병 피부 발진은 햇빛을 많이 쬐면 더 심해집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햇빛을 보면 안 되고요. 네. 햇빛에 나갈 때는 철저히 옷이나 모자, 양산하는 걸 차단하시고 또 혹시 모르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주로 20대, 40대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예,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 주로 여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남녀의 비가 여성이 9, 남성은 1, 이렇게 9대 1 정도의 비율로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 바라님이 루푸스 진단검사는 대학병에서만 한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푸스라는 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과 선생님이나 피부과 선생님들이 계시면 꼭 네. 대학병원 아니더라도 종합병원이나 큰 개인병원에서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류마티스 내과의 송영욱 선생님이나 그렇습니다. 오만식 선생님도 본인 병원에서 진단을 하시니까요. 꼭 대학병원에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피터 상이라는 분이 네. 50대 후반 남성이신데 큐테니어스 PAN 저기 약자인 것 같습니다. 폴리아트라이티스 노도자라는 병인 것 같은데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큐테니어스 폴리아트라이티스 노도자 진단을 받았는데 참 걱정입니다. 1년 동안 증상이 반복이 됩니다. 면역치료와 스테로이드 복용입니다. 그런데 좀 자세하게 또 써주셨네요. 네, 어디요? 루푸스와 원발성 혈관염과 비슷한 증세가 있으시대요. 발바닥에 결정 홍반이 있으셔서 걷기 힘드시고요. 네, 글쎄, 요런 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웠고요. 네. 아무튼 폴리아트라스 노도자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러니까
동맥에 이제 염증이 있는 혈관염의 계통이라고 생각하고 면역제나 스테로이드도 쓰고 뭐 다른 약도 씁니다. 네. 그다음에 황후님이 저는 류마티스 혈관염 자반증이 드는데 다리 쪽으로 괴사가 심하게 왔다고 합니다. 류마티스가 아니고 루푸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루푸스도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루푸스 혈관염일지 아니면 다른 류마티성 질환이 아닌 혈관염일지 그거는 이제 검사 결과나 피부 소견이나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신 홍반 루푸스로 넘어가 볼 텐데 네.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11개 네. 중에 4개만 된다면 네. 저희 그리고 PPT를 좀 바꿔볼까요? 근데 네. PPT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네, 해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이제 피부 홍반 루푸스는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눈으로 보고, 급성부터 만성까지 이렇게 진단하는데, 피부랑 관계없이 이제, 내과 선생님이나 류마티스 질환을 주로 보는, 내과 선생님들은 루푸스 환자가 오면 일단 11가지의 증상으로 구성된 루푸스 진단 기준에 이분이 몇 개의 증상이 있는가를 이제 맞춰봅니다. 그래서 4개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전신 홍반 루푸스 환자라고 진단을 하고요. 4개가 아니고 3개까지만 있으면 아직 전신 홍반 루푸스의 그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루푸스 환자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1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4개가 피부도 장기잖아요. 가장 넓은 장기죠. 올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피부도 장기 중에 하나인데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4개나 포함시켜 놨습니다. 11개 11개 중에 4개가 다 피부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루푸스가 피부에 굉장히 병이 잘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나비 모양 홍반입니다. 그러니까 나비 모양 홍반이 있으면 전신 홍반 루푸스 11개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나비 홍반 루푸스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네. 그냥 넘어가겠는데 코에 이제 발진이 있고 양쪽 뼈에 발진이 있고 여기 네이조레비얼 폴드는 스페어링 되는 그런 이제 발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루푸스 진단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반 모양 원반 모양이요? 발진. 제가 아까 피부 만성 네네. 발진에 했던 그런 동그란 원반 모양 발진. 그것도 이 전신 홍반 루푸스 11개 진단 기준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모양 발진이 있거나 원반 모양 발진이 있으면 이제 전신 홍반 루푸스의 가능성 중에 하나지만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비 모양 발진은 전신 루푸스에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증상이긴 한데 원반 모양 발진은 거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 환자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광선 감인증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햇빛을 보면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피부 발진이 심해지거나 피부가 쉽게 홍반이 붉어지거나 하는 걸 광선 감인증이라고 하고요. 루푸스 환자분들의 정상 피부에 자외선을 쪼여보면 다른 사람들이 10분 쪼여야 홍반이 생기는 게 평균이라면 루푸스 환자의 경우에는 1, 2분 쪼여도 홍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광선을 감인하고 그런 것이 루푸스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햇빛을 철저히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입이 허는 증상입니다. 구강궤양. 구강궤양이 이제 루푸스 환자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비 모양 홍반, 원반 모양 홍반, 그 다음에 광선 감인증, 구강궤양. 이게 4개가 피부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루푸스 환자의 전신 홍반 루푸스 환자 중에 가장 많은 이제 증상이 관절염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관절염의 증상은 이제 관절이 붓고 통증이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고, 이제 다발성으로 옵니다. 관절 하나만 아픈 게 아니고 이제 2개, 3개 이렇게 관절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네, 그렇죠. 손목도 네, 아프고, 그리고 네. 대칭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런 이제 관절염 증상이 있는 경우, 그게 5번째고, 6번째는 이제 장막염이라 그래가지고 폐 있잖아요. 우리말로 허파. 폐는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막으로 쌓여 있어요. 늑막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쌓여 있는데, 그 늑막에 염증이 있는 걸 우리가 늑막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늑막염이 있거나, 또 심장도 그냥 있는 게 심막으로 쌓여 있거든요. 심막에 염증이 있거나 하는 거를 우리가 장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늑막염이 생기거나 심막염이 생기면 이제 루푸스 환자도 이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늑막염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파요. 숨 쉴 때마다. 그리고 심막염이 있으면 이제 숨이 차고, 또 이제 흉통도 생기고, 이제 그런 증상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신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 원래는 소변으로부터 피가 섞여 나오면 안 되거든요. 혈뇨가 있다거나, 또 단백이 섞여 나오면 안 되는데 단백뇨가 있거나, 이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질환이 그 11가지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루푸스라는 게 신경을 공격하는 면역 기능이 생기면 이제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경련을 하거나 또는 정신병이 생기거나 또 인지장애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이제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9번째로는 이제 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혈액에 빈혈이 있거나, 빈혈이라는 게 우리 혈액 내에 적혈구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백혈구라는 거 아시죠?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백혈구 감소증이 있거나, 또 혈소판이라고 해서 피가 나면 이제 지혈을 시켜주는 이제 피 속에 떠다니는 그런 혈구가 있는데, 그 혈소판이 감소되거나, 또 림프구,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림프구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 혈액 내에 그런 성분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면역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가 항체가 많이 생깁니다.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 그래서 DNA를 공격하는, 더블 스트랜드 DNA를 공격하는 항체가 생기면 그 더블 스트랜드 DNA 항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체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항체가 생겼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혈액 검사를 검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항액 항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세포에 있는 핵에 대한 자가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자가 항체, 많은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그 자기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많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항액 항체거든요. 근데 항액 항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파나라고도 하는데, 사실 정상인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 항체만 양성이라고 다 루푸스는 아니고요. 그거 더하기 다른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11개 설명하느라고 이제 숨이 찬데, 네. 나비 모양 발진서부터 항액 항체 양성까지 제가 말씀드린 11개의 네. 증상 중에 4가지가 4가지 있으면 이제 전신 홍반 루푸스로 진단이 되고요. 네. 4가지가 아니고 3가지면 아직 전신 홍반 루푸스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근데 4가지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한 달 전에
내가 뭐 신장이 나빴다. 그다음에 뭐 2달 전에 뭐가 있었고 지금은 네. 괜찮은데 좋아졌는데 뭐 네. 이렇게 했고 해가지고 병력상 그 4가지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진단 기준에 포함시켜가지고 전신 홍반 루푸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홍반 루푸스는 피부과 의사가 보고 조직 검사에서 확인만 하고 진단을 하는데 이 전신 홍반 루푸스 진단을 하려면 이제 피 검사도 해야 되고 뭐 관절이면 관절 검사도 해야 되고 장막 검사 뭐 소변 검사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푸스 환자들이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 네.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신홍반 루푸스 환자는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럼 이런 검사들을 쭉 하나요? 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검사가 필요한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일단 신장 질환이 있는가를 보려면 이제 소변 검사가 필수죠.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는지 혈뇨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 망가져 있으면 혈액 내에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크레아티닌 성분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이제 혈액 검사, 소변 검사가 꼭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혈액 질환, 빈혈이 있는지, 백혈구가 감소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하려면 일반 혈액 검사 꼭 해야 되고. 면역 질환, 면역 기능이 이상했는지 자가항체가 있는지 하면 혈액을 뽑아가지고 또 자가항체 유무를 검사해야 되고 또 장막염이 있는지 이런 거 하려면 이제 필요한 엑스레이를 포함해서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할 게 많죠. 그러네요. 네, 네. 검사할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검사를 하고 진단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예후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예후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 넓은 스펙트럼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후는 뭐 천차만별이다. 많이 개인차가 네. 크다. 예를 들어 피부에만 국한된 만성 피부 홍반 루푸스 중에 원반 모양의 홍반이 있다. 예후 너무 좋죠. 1년 반, 2년 치료하면 80%에서 완치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나비 모양 발진이 있으면서 신장 기능도 좀 나쁘고 관절염도 있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네. 전신 홍반 루푸스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피부에 국한된 경우보다는 예후가 좀 나쁠 수는 있지만 요즘에 루푸스의 발생 기전도 많이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치료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치료 효과도 높고 완치도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네. 루푸스에 걸렸다고 절대로 상심을 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치료를 잘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사실 뭐 고혈압이 있어도 평생 100세까지 고혈압약 하루에 하나씩 먹고 혈압을 잘 유지하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것처럼 루푸스도 간혹 재발하더라도 잘 조절해서 100세까지 잘 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시면서 루푸스 환자들을 많이 본다고 방송 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 많이 보시면서 또 안타까울 때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또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꼭 그런 환자분들께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 루푸스로 의심이 되면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되고요. 자기 증상이 큰 이제 루푸스 스펙트럼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부작용 없이 이 병을 잘 조절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고요. 루푸스가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인 치료를 못 하잖아요. 원인이 그대로 여기 있는데 치료는 증상만 좋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 병이 다시 나빠질 수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병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긴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오늘까지는 이제 뭐 피부 경화증 그리고 루푸스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재밌는 주제로 교수님 찾아뵐 것 같아요. 네. 뭐 현대의학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피부 비결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네. 다음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질문이요? 네, 질문이 뭐 들어온 게 네. 네. 뭐 벌써 끝인가요?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아까 살짝 어떤 피터 상님인가? 강장한님이 뭐 베체트병도 함께 올 수 있나요? 하시고. 네, 베체트병하고 루푸스는 전혀 다른 병이기 때문에 루푸스 때문에 베체트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터 상님이 전통적인 치료제 말고 생물화학적인 제재는 없나요?라고 질문도 아까 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바이올로직스라고 생물학적 제재가 많이 이제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개발되고 있고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티님 마지막 질문 주셨는데 11개 진단 기준 충족하지는 않고 또 붓기도 없으신데 손발이나 관절 통증이 2년 되셨다고 해요. 나중에 혹시 루푸스로 확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라고 항체가 1대40으로 나오셨다 합니다. 지금 이분은 이제 11번째 항행 항체가 양성이고 관절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저게 손발등 관절 통증이 지금 2개가 만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푸스로 확진될 가능성이 글쎄요. 저는 이제 남자분인가? 여자분이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조금 보셔야 되겠지만 이제 관절이 아픈 거는 너무나 많아요. 네, 뭐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붙지도 않으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체 1대40은 굉장히 낮은 거고 정상인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린티님이 루푸스로 확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절대 금연하는 것 그리고 자외선 차단 잘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지켜주시면 일단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